14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볼게.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배웠냐면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연관된 값이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연관된 값이기 때문에 내가 물체에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물체의 속력이나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 즉, 물체의 속력과 높이가 변한다면 우리가 일을 해줬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속력과 높이가 변하면.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일을 안 해줘도 신기하게 속력과 높이가 변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 그걸 배우는 것이 14번 프린트야. 자, 다시 우리 앞쪽에서는 인간이 일을 해주면 물체의 속력이나 높이가 변하는, 어려운 말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그런 상황을 배웠잖아.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에는 인간이 일을 해주지 않아도 속력과 높이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신기한 상황을 배우더란 말이지. 그걸 한번 볼게.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별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운동 에너지 EK라고 해도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해도 돼.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 역학적 에너지.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두 개는 합쳐서 항상 보존되거든. 적어볼게. 중력만 작용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중력만 작용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뭔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이걸 배웠잖아. 내가 일을 해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즉 속력과 높이를 변화시킨다. 인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지. 특히 이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두 가지를 배웠었다. 중력에 의해 포텐이 터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해서 용수철이 띠용띠용 하는 포텐이 터지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건데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주로 배웠었지. 원래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모두 다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번 14번 프린트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한정지어서 공부해 볼게. 15번 프린트에 가면은 운동 에너지와 또 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번 14번 프린트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도록 해볼게. 어쨌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내가 일을 해줘야만 속력과 높이가 변했는데 내가 일을 해주지 않아도 속력과 높이가 변하더란 말이지. 언제? 바로 중력만 작용할 때. 중력만 작용할 때. 뭔 얘기냐면 땅에다가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그냥 놔봐.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중력이 작용해서 얘가 떨어지겠지. 처음에는 속도가 제로였겠지만 중력 가속도에 의해 점점 속도가 10, 20, 30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 부딪힐 때는 굉장히 큰 속도로 쾅 부딪히겠지. 자, 어떻게 되니? 얘가 맨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 옳지, 커지지. 어려운 말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지. 근데 높이는 어떻게 되니? 점점 위치는 점점 땅에 가까워지지 높이는 점점 줄어들어. 어려운 말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더란 말이지. 뭔 얘기냐? 인간이 일을 해주지 않아도 중력만 작용하면 속력과 높이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가 바뀌는데 멋대로 바뀌지 않아. 어떻게 바뀌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보존돼. 보존. 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야. 예를 들어 운동 에너지가 쭉 떨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40만큼 올랐다고 해봐.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떨어져. 높이는 떨어져. 근데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정확하게 40만큼 떨어지게 돼. 하나가 40만큼 증가하면
하나가 40만큼 떨어지면서 전체의 합을 제로로 만들게 되는 속력과 높이가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값을 증가량과 감소량을 똑같이 보존되게 되면서 속력과 높이를 변화시킨다는 거지. 그것을 괄호 안에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보자.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이렇게 적어도 돼. K가 운동에너지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 우리가 그 전 13페이지에서 배운 것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일을 해주면 속력과 높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였잖아. 근데 14번에서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도 속력과 높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누구만 작용하면? 옳지. 중력이 작용하면. 인간이 일하지 않고 중력이 작용하면. 근데 속력과 이 높이가 마음대로 바뀌지 않더란 말이지. 운동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위치에너지는 증가하고 또는 반대로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에너지가 정확히 그만큼 늘면서 전체적인 값이 보존되도록 속력과 높이가 조절되더란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3단계를 배우고 있잖아. 일과 에너지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3단계에서는 두 개야. 첫 번째는 인간이 일을 해줬을 경우 속력과 높이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 일을 해주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면 속력과 높이가 뭔가 보존이 된다는 것.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크기가 증가량 감소량이 똑같이 맞춰지면서 보존된다는 것. 확인 문제 1번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볼게. 확인 문제 1번. A라는 위치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다.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으니까 초기 속도는 0일 거야. 그럼 가만히 잡고 있다 놓으면 얘는 지구상에 있는 지표면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 지표면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하라고 하네. 따라서 얘는 아래로 쭉 떨어질 거고 인간이 일을 했니? 인간이 힘을 줘서 이동한 거리가 있니? 즉, 인간이 일을 했니? 아니,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얘는 움직였어. 누가 일한 거니? 중력이 일한 거지. 중력만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두 개 합한 값이 일정해서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한 값과 정확하게 똑같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 자, A 상황에서는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두 개 합쳐서 위치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다. 왜? 속력이 제로니까. B 상황에서는 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 속력이 V-라는 속력이 있네. 그리고 높이, H-라는 높이를 갖고 있네. 속력과 높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뜻이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모두 다 갖고 있어. 그 다음 C 지점에 떨어지면 얘는 운동에너지는 갖고 있어. 굉장히 큰 속도로 쾅 부딪힐 거거든. 하지만 위치는 제로다. 높이가 제로네. 따라서 얘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에너지만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A, B,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값이 똑같이 보존될 거란 말이지. 자, A 위치에서의 물체 역학적 에너지 1번을 풀어볼게. A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뭐니? mgh 넣어볼게. 질량은 1, g는 10, h 높이는 10m라고 나와 있네. 계산하면 100이고 단위는 줄이겠다. 줄. 1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다. 그렇다면 얘가 떨어지면서 인간이 일한 게 아니라 지구가 중력만 일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이고 B와 C의 역학적 에너지도 당연히 100줄 100줄로 일정할 거야.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B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물어보네. 어쨌건 키네틱 에너지랑 여기 포텐셜 에너지 합쳐서
100J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만 작용해서 물체가 운동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우린 포텐셜 에너지 알고 있어. 공식 mgh. m 1kg, g 10, h B에서의 높이는 6. 1 곱하기 10 곱하기 6 얼마니? 60? 그래,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60인 거야. 그렇다면 B에서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100에서 60을 뺀 40줄이겠네. 40줄. 물론 운동 에너지 공식을 써도 답은 나올 거야.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1kg V제곱. 그런데 B에서의 속력이 안 나왔어. V 다시라고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V 다시로밖에 안 나와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까 이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는 구할 수 없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60을 뺀 그 값 바로 40이 정답이겠다. 5번 C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C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없어. 따라서 C에서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 따라서 5번은 3번과 동일한 것을 묻는 거겠다. 따라서 100줄. 괜찮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자, 확인 문제 2번 가볼게. 질량이 2kg인 물체가 처음에 4m/s로 운동하고 있었어. 그럼 얘가 쭉 올라가서 결국 정지했어. 야, 얘 왜 갑자기 움직이고 있다가 정지, 제로가 됐을까? 인간이 밀어줬니? 아니, 인간은 일하지 않았어. 인간이 일했다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인간이 주었다라고 해서 우리 13번 프린트에서 배운 이 공식을 써야 할 텐데 지금은 인간이 일을 하지 않은 거지. 누가 일했니? 뭐만 작용했니? 중력만 작용했고 중력만 일을 한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풀라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로 푸는 거야. 자, 여기 2kg짜리가 4m/s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중에 하나만 있어. 뭐만 있을까? 그렇지.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만 있어. 위치는 제로거든. 바닥이거든, 바닥. 높이가 없거든. 그 다음 맨 위에 올라가서 정지했대. 정지했으면 얘는 속도는 없겠네. 그 대신 위치만 있겠네.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네. 운동 에너지만 있는 곳,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곳, 이 중간 부분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적절하게 섞여 있겠지. 맨 왼쪽 이 부분에서의 운동 에너지 계산해 볼까? 2분의 1 mv제곱 공식 외워야 된다. m 2kg, v제곱 4의 제곱 계산하면 16줄이겠다. 16줄. 그래, 얘는 16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16줄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고점까지 이동할 거야. 중간 지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모두 있는 이 합부 16을 유지할 거야. 뭐 하나가 1이면 하나가 15, 하나가 2면 하나가 14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져서 16을 유지할 거란 말이지. 자, 제일 꼭대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16줄이 될 거고 공식 써볼까? mgh, m 2kg, g는 10. 높이는 소문자 h라고 나왔네. h. 따라서 h는 계산해보면 20분의 16 약분해보면은 얼마니? 10분의 8? 그래, 뭐 10분의 8 또는 5분의 4 미터라고 해도 되고 그 소수로 얘기하면 0.8m가 되겠다. 괜찮아? 어렵지 않지? 계산만 잘하면 돼. 2분의 1 mv제곱 mgh 공식에 잘 넣으면 된다. 자, 확인 문제 3번 해볼게. 질량이 2kg인 물체가 위치 A, B, C를 차례로 통과한다. 근데 여기 문제가 좀 불친절하게 나왔지만 A 지점에서는 정지해 있고 B 지점에서는 얘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C 지점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래. A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상황인 거야, 문제는. 따라서 A 지점은 높이는 있지만 속력은 없으므로 무슨 에너지만 있니? 그렇지, 위치 에너지만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없어. 높이가 없거든. 그런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겠네. 속력만 갖고 있는 거야. C 지점에서는 속력 4m/s 갖고 있고 높이 1m 높이도 갖고 있으니까 속력, 높이 모두 다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다 갖고 있을 거고 A, B,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란 말이지.
자, C 지점에서 속력과 높이가 모두 나왔으니 계산해 볼까? 자, 얘 2kg짜리고 중력 가속도 10이다. 2분의 1 m v제곱 4의 제곱 계산하면은 몇 줄? 옳지. 운동 에너지는 16줄이고 C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mgh m 2kg, g 10, h는 1 계산하면 20. 아, 이 물체는 두 개 더해서 36줄이잖아? 36줄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을 했을 거야. 인간이 밀어줘서 이렇게 운동한 게 아니거든. 얘 가만히 뒀는데 스르르륵 움직이면서 속력과 높이가 변한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 거거든. 인간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지. 자, 여기 A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공식 적어볼게. 포텐셜 에너지 공식 M, G, H, 대문자 H. 예, H 계산하면은 뭐 나오니? 20분의 36, 약분하면 10분의 18, 소수로 얘기하면 1.8m. 뭐, 예, 10분의 18이니까 분수로 나타내도 돼. 5분의 9m라고 해도 똑같은 답이야. A의 높이는 1.8m다. 그 다음 B 지점에서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운동 에너지 공식 적어볼까? 총 36줄을 갖고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그 v를 구하고 싶은 거지. B에서의 물체의 속력. 따라서 계산하면은 v는 6m/s가 나오겠다. 6m/s 제곱 아니다. 6m/s. 속력의 단위는 6m/s. 괜찮아? 자, 지금까지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체의 속력과 높이가 변하는, 어려운 말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운동을 알아봤고, 이게 전부 다 속력과 높이가 숫자로 나왔다? 이렇게 숫자로 나올 때는 애들이 굉장히 잘해. 공식만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확인 문제 4번은 문자로 나왔어. 볼게. 자, 초기에는 속도가 제로였는데 얘가 총 대문자 h라는 높이를 떨어지나 봐. 그럼 처음엔 속력이 미미하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인간이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쾅 하고 부딪히는 그때의 속도를 대문자 V라고 숫자가 아닌 문자로 나왔네. G는 10이라고 계산을 하래. 근데 다 문자로 나와서 G는 그냥 G라고 할게. 그때 1번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여기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요 사이 어딘가에. 그 지점이 어디쯤이겠느냐라고 물었어. 자, 제일 위쪽에 속력이 제로인 부분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존재하니? 옳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지. 속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바닥 부분에서는 속력이 있고 높이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만 존재할 거야. 그러면 맨 위와 맨 바닥 그 사이,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합쳐서 존재할 거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왜 이렇게 적혔니? 한 줄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합쳐서 존재할 거야. 그럴 때 요 사이의 그 어느 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딜 거냔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율로 푸는 거야. 비율. 볼게. 비율로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맨 위쪽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고?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뭐야? 옳지, mgh. 자, 맨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적었어. 그 다음 맨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고? 공식이 뭐야? 2분의 1 m v제곱. 여기서 소문자 v로 적으면 안 된다. 맨 마지막에 쾅 하고 떨어질 때는 대문자 v로, v라는 속도로 부딪혔다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대문자 v라는 문자를 제시했으므로 대문자 v를 적어줘서 적어야 돼. 그런데 이 중간, 맨 위와 맨 바닥 말고 이 중간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존재하잖아? 그것도 적는 거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뭐의 제곱? v의 제곱. 얘 속력은 몰라. 그 다음에 높이.
요 중 어느 높이 중 하나겠지? mg, 여기 높이도 몰라. 내가 모르는 건 괄호로 놨어. 뭔 얘기냐? 맨 위쪽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mg 대문자 h와 맨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대문자 v 제곱과 이 중간중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어딘지 모르는 지점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그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란 얘기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만 몰라. 어딘지 몰라. 모르니까 속력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괄호로 둔 거야. 어쨌건 모르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되는 중력만이라는 상황이니까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식을 둔 거지. 찾니? 맨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어딘지 모르지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지점은 속력과 높이가 두 개 다 존재할 것이므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둘 다 적어줬고 이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을 써준 거야. 그렇다면 애들이 이거를 문자로 풀려고 하면 얘를 막 이쪽으로 전개하고 뭐 이항하고 막 아주 복잡하게 푸는데 얘는 비율로 푸는 거야. 비율.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대. 똑같다는 얘기는 비율로 얘기하면 1대1인 거 아니겠어? 비율로 얘기하면 1대1. 얘가 1이면 얘도 1이라는 거야. 얘가 1이면 얘가 1. 비율로. 그게 바로 똑같아지는 지점 아니겠어? 운동 에너지가 10줄이면 위치 에너지도 10줄. 운동 에너지가 40줄이면 얘도 40줄이라는 거지. 1대1 비율로 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비율이 1, 얘가 비율이 1. 근데 더해? 그렇다면 얘 비율은 얼마일까? 옳지. 2가 되겠네. 얘 비율도 2. 더해야 되니까. 얘가 10줄이면 얘가 10줄이면 얘가 10줄이 돼야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 10줄 더하기 10줄은 몇 줄? 20줄. 비율로 얘기하면 1대1대 2가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얘와 얘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비율 1대1로 두고 얘를 2로 뒀어. 이러면 다 푼 거야 얘들아. mg 대문자 h가 2야. 근데 mg 어딘지 모르는 그 지점의 높이 어딘지 몰라.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그 지점 몰라. 하지만 그 비율이 1이야. 얘와 얘를 따로 써보면 mg 대문자 h 대 mg 몰라는 2대 1이야. 2대 1. 얘 뭐 비율이니까 mg 똑같이 빼더라도 h 대 몰라는 2대 1이야. 아, 전체 높이를 2m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그 지점의 높이,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로 놨었잖아? 그 지점의 높이는 정확하게 절반. 전체 높이가 2m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그 높이는 바로 1. 전체의 정확하게 중간 정도일 때 그때 바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아진다는 거지. 답은 절반 높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2분의 1 대문자 h.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림으로 해보자면은 그 공이 점점 내려올 때 정확하게 여기 중간 있지? 중간 맞니? 정확하게 여기 중간, 여기 공이 여기 있을 때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1대 1이 되는 그때의 높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1번 괜찮아? 자, 비율로 푸는 거 연습해 볼게. 다시 2번. 속력이 2분의 v인 지점은 어디이냐? 아, 문제에서 최종 속도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속도를 대문자 v라고 했는데 얘가 처음엔 속도가 제로였거든? 얘가 점점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최종 속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속도, 예를 들어 최종 속도가 10m/s였다라고 하면 중간 정도 속도 5m/s인 지점이 요 중간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니?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는 거냐라고 묻는 거야. 얘도 해볼게. 자, 맨 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 mg 대문자 h. 바닥에서는 뭐만 있니? 그렇지, mg 2분의 1 mv 대문자 v제곱 운동 에너지만 있네. 근데 그 사이에 어딘가에는 속력과 높이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속력이 정확하게 절반 정도 되는 그 지점이 어딘지 궁금한 거야.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다 적어주긴 하는데 속력이 정확히 중간이니까 최종 속력의 2분의 1 m 2분의 전체 V의 제곱. 속력이 정확하게 절반인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한 거니까 그 지점에 속력을 넣어주자. 그때의 높이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지. 괜찮니? 자, 이 식을 해석해 보자면 맨 위에서의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있다. 그 중간 어딘가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데 속력이 절반이 되는 2분의 V가 되는 그때의 운동 에너지와 어딘지 모르는 mg 높이. 바로 이 지점이 궁금하다는 거지. 우리 아까는 속력과 높이 어딘지 모르지만 1대 1이 되는 지점이 궁금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속력이 절반이 되는 지점의 높이가 궁금하다 이 소리야. 그러면 아까 위에서도 1대 1 이렇게 했듯이 얘도 비율로 해보는 거야. 자, 비슷하게 생긴 거 보자. 얘와 얘가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지. 2분의 1m, 2분의 1m은 똑같고 괄호 안을 정리해볼까? 얘 괄호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v제곱이 되고 얘는 괄호 같은 거 없으니 그냥 v제곱이야. 얘는 4분의 v제곱, 쟤는 v제곱. 얘들아,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1이야. 정수비로 대답하면 곱하기 4 해보면 몇 대 몇이니? 얘가 1이면 얘가 4란 얘기야. 자, 위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대놓고 말해서 1대 1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얘와 얘가 생긴 걸 쳐다보니 몇 대 몇인지 눈에 보여. 바로 1대 4인 거야. 1대 4. 뭐 아니면 분수가 좋다 그럼 해도 돼. 분수 얘가 4분의 1이면 얘가 1. 근데 우리 분수 귀찮으니까 곱하기 4를 해버려서 얘가 1, 제가 4라고 적자. 그렇다면 얘가 10줄이면 얘가 40줄이다. 얘가 100줄이면 얘가 400줄이다 라는 거지. 그렇다면 얘 비율이 나오네. 얘 몇일까? 옳지. 얘가 3이겠네. 10줄, 30줄 두 개 합쳐서 40줄 이런 식이라는 거지. 100줄, 300줄 두 개 합쳐서 400줄 이런 식이라는 거야. 어쨌건 얘도 비율로 따지자면은 총 4가 되겠네. 자, 다 한 거야. 얘와 얘를 비교해볼까? 그게 몇 대 몇? 4대 3이라고. mg 전체와 우리가 궁금한 절반 속력을 가지는 그 지점, 우리가 모르는 그 지점이 몇 대 몇? 4대 3이야. mg 똑같으니까 비율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전체 높이 대 우리가 궁금한 그 높이가 4대 3이야. 뭔 얘기냐? 속력이 절반이 되는 우리가 궁금한 바로 그 높이는 전체가 4m일 때 바로 3m에 해당하는 지점이라는 얘기야. 전체의 4분의 3h다 라는 거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로 하면 절반 하나, 둘, 셋, 넷 전체가 4m일 때 3m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바로 속도가 절반이 된다라는 거야. 속도가 절반이 된다. 어때? 너희가 예상한 것과 맞아 떨어지니? 애들이 얘가 떨어질 때 한 중간 정도는 와야 속도가 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한 애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절반까지 오지 않아도 4분의 1 정도만 떨어졌어도 그래도 절반 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자, 우리 이거 지금 3단계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이거 1단계에서도 우리 이미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봐봐. 지금 이 물체가 중력 가속도 10만 받아서 떨어지지? 그러면 이 물체의 VT 그래프를 그린다면 초기 속도 제로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기울기가 10이겠다. 가속도 10. 그럴 때 초기 속도는 제로였지만 나중 속도는 굉장히 큰 대문자 V 이렇게 돼서 떨어지지. 그때 이 넓이가 뜻하는 것이 뭐였지? VT 그래프에서의 넓이? 그렇지. 이동 거리, 이 넓이가 h야, h. 그럴 때 절반 속도 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2번에서 물어봤어. 최종 속도 V가 이쪽이면은
절반 속도는 얘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절반 속도 아니겠어? 자, 절반 속도가 되는 바로 여기. 아, 얘들아 기억나니? 등가속도 운동의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기억나?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이동거리는 어때? 이동거리 이렇게 잘라보면 요만큼밖에 이동하지 않았지. 자,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이긴 해. 전체 속도의 중간 속도이긴 해. 하지만 이동한 거리, 중간 시간까지의 이동 거리를 보면은 전체 대문자 H에 하나, 둘, 셋, 넷, 4분의 1밖에 이동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중간 시간은 중간 속도다. 하지만 중간 거리는 아니다. 전체 대문자 H에 4분의 1만 이동했을 때도 중간 속도가 된다는 거야. 여기 넓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만 이동했는데도 2분의 V라는 중간 속도를 갖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VT 그래프로 설명하면은 뉴턴 역학의 1단계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이런 식으로 비율로 따져서 이해해도 정확하게 중간 시간, 중간 속도, 또 전체 이동거리의 4분의 1 이게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뭐 VT 그래프로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로 이해해도 됩니다. 좀 많이 어렵죠, 이제. 자, 그 아래 2014년 4월 학력평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비율로 한번 풀어볼게. 시작. 높이가 3h인 A라는 지점에 가만히 놓았대. 가만히 놓았다는 건 초기 속도가 0. 그래, 정지라고 그림에서 그려줬네. 근데 얘가 A에서 B, C까지 쭉 이렇게 떨어지더란 말이지. 인간이 일해줬니? 아니, 인간이 일 안 했어. 누가 일한 거야? 지구가. 중력만 작용해서 얘가 움직였고, 그래서 속도도 막 2V, 3V 변했고, 높이도 막 이렇게 변했네. 인간이 일해주지 않았는데도 속력과 높이가 변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는 거야. A, B, C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한번 해볼게.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에 있으니까 속도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겠다. mg, 3h. mg, 3h. 자, B 지점에서는 속도도 있고 높이도 있네. 높이가 뭔지 모르지만 높이 모르니까 그냥 괄호로 둘게. 운동에너지 2분의 1 m 2V의 전체 제곱 더하기 mg 몰라. 두 개 이렇게 더하면 얘는 몰라. 왜냐면 B의 높이를 모르니까. 그 다음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옆에다 적어볼게. 자, 일단 3V라는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m 3V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높이 몰라. mg 몰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같을 거야. 이렇게. 중력만 작용해서 움직였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라는 거지.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C의 높이야. C의 높이. 여기 파란색으로 괄호친 얘의 높이가 궁금한 것이야. 자, 비율로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즉 위치 에너지는 B에서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요게 B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인데 누가 누구의 2배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2배래.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몇 대 몇이라고 둘 수 있어? 얘가 1이면 얘가 인 거야. 얘가 10줄이면 얘가 20줄, 100줄이면 200줄, 1000줄이면 2000줄. 네, 지금 7번의 이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은 이 문장을 비율로서 해석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두 개가 비율이 1하고 2야. 두 개 합치면 비율은 3이겠지. 그래, 두 개 합치면 비율은 3. 3이라는 비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적용될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좀 연관성이 있네. 비율이 3일 때 실제 높이가 3의 h야. 그치? 그러면 B지점 볼래? B지점? 비율이 2야. 그럼 실제 높이 몇일까? 자, 비율이 3일 때 실제 높이가 3h야. 비율이 2면 실제 높이는
이 높이 얼마일까? 옳지. 2h겠지. 2h겠지. 하지만 우리는 B의 높이를 궁금한 건 아니야. B의 높이가 궁금한 건 아니야. 우리는 C의 높이가 궁금해. 여기. 얘가 궁금해. 그렇다면 우리는 요 mg 모르는 이 높이가 얘가 비율이 몇인지만 알면 얘 실제 높이도 알 수 있지 않겠어? 그치? 비율이 3이면 3h, 비율이 2면 2h. 따라서 얘 비율만 먼저 안다면 실제 높이가 몇인지도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요거 두 개 합쳐서 비율이 3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비율, 위치 에너지 비율이 궁금해? 따라서 얘 비율을 한번 구해볼까? 자, 얘와 비슷하게 생겼네. 비슷하게 생긴 걸로 비교하는 거야. 얘와 얘. 얘와 얘. 자, 얘 2분의 1 m, 2분의 1 m 똑같고. 얘 전개해볼래? 괄호? 옳지. 쟤는 4v의 제곱이고 얘는 9v의 제곱이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몇 배 하면은 4에서 9가 되니? 그치. 4분의 9를 곱하면 되겠네. 자, 다시 지울게. 얘와 얘가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얘는 전개하니까 4가 나오고 쟤는 전개하니까 9가 나와. 4하고 9가 나와? 몇 배야? 4분의 9배? 그래. 얘와 얘는 곱하기 4분의 9배가 되는 비율상의 차이가 있나 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미 비율을 1이라고 놨거든? 그렇다면 얘는 비율이 얼마겠어? 4분의 9배 해봐. 1에다가 4분의 9배. 그렇지. 4분의 9가 되겠네. 얘의 비율을 1이라고 놨으니 쟤의 비율은 얘의 4분의 9배. 즉 1 곱하기 4분의 9. 얘는 비율이 4분의 9가 되겠네. 운동에너지 비율이 4분의 9구나. 그럼 위치에너지 비율이 얼마가 돼야 두 개가 합쳐서 3. 통분해볼까? 4분의 12가 될까? 요 물음표가 얼마가 돼야 두 개가 합쳐서 4분의 12가 될까? 그렇지. 4분의 3이 되겠지. 그럼 다시 해볼게. 자, A 지점 볼까? 비율이 3일 때 실제 높이는 3h였어. B 지점 볼게. 비율이 2일 때 실제 높이가 2h였어. 그렇다면 C일 때 비율이 4분의 3이야. 그렇다면 실제 높이는 얼마일까? 옳지. 4분의 3h가 되는 거지. 자, 누가 누구의 몇 배이다 라고 나왔으니 그것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뒷장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 운동량, 충격량이랑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가 합쳐진 문제인데 각각 따로따로 잘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질량 m짜리 물체가 있는데 걔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시간 t 동안 받았대. F 곱하기 t? F 곱하기 델타 t 시간? 우리 이거 뭐였지? 그치.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내가 충격을 준 거잖아. 충격을 주면 운동량이 변화했지. 다른 말로 속도가 변화했지. 속도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제로였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속도가 생겼을 거야. 그 속도가 몇인지 안 나왔어. 그게 문제야. 그걸 우리가 구해야만 해. 근데 여기 속도를 그냥 소문자 V라고 해버리면 이 문제에서 여기 P 지점과 Q 지점의 속력을 V, 3V라고 했기 때문에 문자가 엉키게 되잖아. 그래서 엉키지 않게 나는 대문자 V라고 할게. 자, 일정한 힘을 시간 t 동안 받은 후, 즉 충격량을 받았다. 충격량을 받으면 속도가 정지해 있다가 뭔가 대문자 V라는 속도를 얻게 된다고 내가 문자를 대문자 V를 지정할게. 그렇다면 여기 언덕의 가장 아랫부분에서는 운동에너지만 존재하겠지. 얼마? 2분의 1 m 대문자 V제곱. 위치에너지는 없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겠지. 바닥 상태니까. 그 다음 얘가 P 지점까지 올라가. 얘가 이 바닥 상태에서 P 지점까지 올라가는 건 그때부터는 인간이 일을 해주지 않은 거야. 인간이 일을 해준 건 바로 이 이전까지 속도 대문자 V가 일어나기 전까지 인간이 일을 해줘서 내가 충격량을 준 거고 언덕을 올라가는 이 부분은 인간이 일해주지 않은 거야. 그래도 속력과 높이가 변화했지. 얘는 누가 일해줘서?
중력이 이래줘서 속력과 높이가 변화한 거고,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겠지. P 지점까지 올라가면 P 지점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두 개 다 있을 거고, 그걸 한번 적어보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3h니까 mg 3h가 있겠다. 그 다음 Q 지점까지 P에서 Q 지점까지 내려오면서도 인간이 일을 해주진 않았어. 중력만 작용해서 속력과 높이가 바뀌었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다. Q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적어볼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3V의 전체 제곱, 높이, 위치 에너지는 mg 2h. 자, 이게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바닥 상태부터 P를 지나서 Q까지 오는 상황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식 3개가 나오고 이 식이 모두 다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잖아? 그럴 때 자, 우리 비슷하게 생긴 거부터 한번 비율을 따져볼까? 2분의 1 mv 제곱이 있고 2분의 1 3mv 제곱이 있네. 얘를 1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일까? 전개하면 9v 제곱이 되니까 얘는 v제곱, 얘는 9v 제곱. 9배가 되겠네. 우리가 대충 비율로 푸는 연습을 해봤잖아? 얘가 10줄이면 얘가 90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1대 9야. 그렇다면 얘와 얘는 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얘 3대 2라고 정하면 안 돼. 왜냐면 2분의 1 mv 제곱과 mgh는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따라서 요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mg 3h, mg 2h가 있어. mg 3h, mg 2h. mg 2h를 좌변으로 넘기면 mgh가 되겠다. 정리가 되지? 또 2분의 1 m 9v 제곱과 2분의 1 m v 제곱, 2분의 1 m v 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면 2분의 1 m 9v 제곱에서 2분의 1 m v 제곱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m 8v 제곱이 되겠다. 뭐 이걸 계산해서 굳이 4mv 제곱이라고 하지 않을게. 뭔 얘기냐? 얘를 정리해보면 2분의 1 mv 제곱은 양변을 8로 나누면 8분의 1 mgh와 동일하더란 말이지. 자, 비율을 정할 때 2분의 1 mv 제곱과 2분의 1 9v의 제곱, 얘는 1대 9라고 써도 돼. 그렇다면 도대체 얘는 얘의 비율 1에 비해서 도대체 몇 배가 될 거냐는 거야. 얘가 2배인지 3배인지 생긴 모양이 달라서 구별할 수 없잖아.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해서 두 개의 관계를 알아낸 거지. 2분의 1 mv 제곱이랑 mgh를 8로 나눈 8분의 1 mgh랑 동일하구나. 그런데 지금 얘는 3mgh 아니야? 3mgh? 3이란 8분의 mgh, 여기에 몇이 들어가야 3mgh가 되는 거니? 그렇지. 24mgh, 여기 24가 들어가야 얘가 3mgh가 되는 거 아니겠어? 자, 양변에 24를 곱하면 24, 2분의 1 mv 제곱. 뭔 얘기냐? 얘가 1이면 얘는 24란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mgh의 8분의 1 한 개 운동 에너지니까 얘는 24개가 있어야 얘 비율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지. 또 해볼까? 자, 제일 오른쪽 Q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볼게. mg 2h야. 2h야, 2h. 개수가 2라고 2. 개수가 2라는 것을 8분의 라는 분모꼴로 설정하면 16이겠네. 그래야 8분의 16해서 2mgh가 되지.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도 16배를 하면 16을 곱하면 비율이 얘도 16이라는 거지. 16.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9v의 제곱. 얘 1대 9인 건 생긴 거가 1대 9니까 금방 해결이 됐지. 그런데 생긴 것이 다른 mg3h와 mg2h는 어떻게 비율을 정리하는 거지? 비율을 계산해 보면 돼. 자, 이 식 전체를 정리해서 mgh 2분의 1 mv 제곱 비슷한 것끼리 넘겨.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되고 2분의 1 mv 제곱 하나가 8분의 1 mgh를 담당하는 비율의 관계를 알아냈으니 mg3h, 즉 8분의 24 mgh는 24의 운동 에너지다.
따라서 얘는 24배가 된다. 운동 에너지의 24배가 된다라는 걸 알고 얘는 8분의 16. 그래야 개수가 2가 나오지 않겠어? 따라서 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의 16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어쨌건 두 개 더하면 비율상 몇? 9 더하기 16? 25가 되고 얘도 비율상 1하고 24 더하면 25가 되지. 즉 25라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 그냥 V에 제곱한 게 비율상 1이야. 얘 3V에 제곱한 게 비율상 9야. 아, 얘 제곱하면 되는구나. 얘 제곱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얘가 비율상 25야? 그렇다면 얘 속도 대문자 V라고 우리가 지정했던 값은 얼마일까? 자, 얘가 9면은 실제 속도는 3V. 비율이 9면 실제 속도 3V. 비율이 1이면 실제 속도 V. 비율이 25야? 그렇다면 실제 속도 얼마? 옳지. 5V가 되겠지. 5V. 그래야 말이 되겠지. 처음에 5V라는 속도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시작됐고 나중에는 V라는 속도를 가지고 높이 3h, 그 다음 Q라는 지점까지 오면은 속도는 조금 깎였지? 3V만큼 속도는 좀 올랐네. V에서 3V로 속도는 올랐고 높이가 깎였네. 3H에서 2H로. 자,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부분이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을 우리가 비율상으로 초기 속도가 5V라는 속도로 시작했겠거니 라고 찾아낸 거지. 오케이? 그런데 초기 속도가 얼마냐? 5V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아니야. 뭘 구하라고 했냐면 힘을 구해라 라고 했어. 힘. 우리가 힘을 줬고 T라는 시간 동안, 여기 T 시간 동안 받았다고 했거든. T라는 시간 동안 받았어. 그때 질량 M인 수레가 도대체 속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얘를 구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F도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속도 변화 얼마니? 초기에는 속도가 0이었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5V가 됐다고? 따라서 속도 변화량은 5V겠다.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우리가 힘을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시간 t 동안 우리가 힘을 줬고 질량은 m이라고 나왔고 여기에 속도 변화를 줬고 싶은데 초기 속도가 정지해 있다가 나중 속도를 대문자 v라고 했거든? 근데 이 대문자 v를 구하니까 5v라고 5 소문자 v 속도 변화 얼마니? 5v야 5v.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f 값은 f는 양변 t로 나누면 되겠네? t분의 5mv 답은 2번이겠다. 네, 괜찮니? 자, 여기 바닥부터 PQ라는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비율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썼고 우리가 충격을 줘서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속도가 5V가 된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운동량과 충격량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물체가 한 개일 때 중력만 받아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가 깎이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를 배우고 있는데 물체가 한 개일 때는 그렇게 돼. 너무 쉬워. 그러면 물체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도 과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냐에 대해서 배워볼게. 자, 물체가 두 개 이렇게 매달려 있어. 도르래로. 가만히 두면은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겠지? A가 1m 올라가고 B도 1m 내려갔다고 해볼게.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갔어. 그때 얘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어. 속도가 제로였다가 나중에 쭉 올라가서 1m, 자, A가 이쪽에 오고 B가 여기에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속도를 2m/s가 되었다라고 해볼게. 속력이 제로였다가 2m/s가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뜻이 뭐야? 운동 에너지가 변화했느냐? 얘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변화했느냐라는 거야. 자, A, 운동 에너지 변화했니? 변화했지. 운동 에너지는 속력과 연관된 값이었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연관된 값이었잖아. 공식을 얘기해보면 2분의 1 mv 제곱 mgh. 자, A라는 애는 정지에 있다가 0m/s였다가 2m/s로 증가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속력이 증가했어. 따라서 A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적어볼래?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볼까? 포텐셜 에너지는 mgh, 즉 높이만 보면 돼. 처음에 A 높이 여기였거든? 그럼 나중에 A 높이 이쪽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네. 1m 위로 올라가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네. 야, 그럼 이상하지 않아? 이미 A만 봐도 이상해야 돼. 원래 가만히 뒀을 때 인간이 일을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가만히 둬서 중력 받아서 A와 B, 중력에 의해서 A는 올라가고 B가 내려가.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정확히 그만큼 낮아지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어야 됐다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낮아져가지고 항상 제로가 돼야 됐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변화가 없어 보여야 됐단 말이야.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그런데 A 운동 에너지 올라가고 A의 위치 에너지도 올라갔다는 거지.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한번 B도 볼게. B도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 쭉 내려오면서 속도가 2m/s가 됐다고 했으니 속도가 생겼어. 즉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어. 근데 위치는 처음에 여기였다가 나중에 바닥으로 뚝 떨어지니까 위치는 떨어지네. 얘는 떨어졌어. 뭐지? 얘. 뭔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물체 한 개일 때랑은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지. 좀 특이한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A라는 애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나 보자.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 적용해 볼까? 2분의 1 m 2kg v 제곱 2의 제곱 속도가 2가 됐다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얘 4줄의 운동 에너지가 된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0줄이었거든, 운동 에너지가. 근데 나중에는 올라가서 4줄이 됐다는 거지. 자, 이 차이 얼마니? 4줄? 옳지. 얘는 4줄 올라갔어. 4줄을 얻었어. A는 운동 에너지를. B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었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2m/s의 속도가 생겼으니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고 했어. 그게 얼마냐는 거지. 2분의 1 mv 제곱해볼까? B의 질량 3, V는 속도는 2라고 했으니 이거 제곱하면 계산하면 6이네. 6. B는 6줄 증가했어. 6줄. 운동 에너지 6줄 증가. 자, A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다고 했어. 여기 이 상태에 있다가 1m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증가한 거지. 얼마 증가했나 공식 적어볼게. mgh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할게. 10 곱하기 h 높이 1m 올라갔거든. 따라서 2 곱하기 10 곱하기 1 얘는 20 증가했다. 20. B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감소했다고 했어. 얼마 감소했는지 공식 적어볼까? mgh 3 곱하기 g 10 h 1 계산하면 30 떨어졌어. 뭔 얘기냐면 자, 요거 합해볼래? 6 증가, 4 증가, 20 증가 합치면 몇 증가했어? 옳지. 30 증가했어. 그런데 얼마 감소했어? 30 감소했어. 뭔 얘기냐면 아까 물체 한 개일 때는 물체 하나, A일 때는 물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얘가 쭉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얘가 낙하하면 속도는 점점 증가하겠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근데 쭉 떨어지면서 위치는 내려가잖아. 얘는 내려가. 운동 에너지가 30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30 빠지면서 증가량과 감소량이 정확하게 똑같아서 전체적인 증감량이 똑같아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었는데 물체 두 개가 움직일 때는 A 따로 B 따로 보면은 이상해져. 왜냐면 A만 보면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 위치 에너지도 증가. 24만큼 증가하거든. 24만큼 증가하거든. B만 봐도 이상해져. B만 봐도 6만큼 증가하고 6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30만큼 위치 에너지가 떨어져? 얘는 감소하거든. 24만큼 감소. 하지만 A, B를 한꺼번에 보면은 결국 똑같아진다. 자, 증가한 4, 6, 20 모두 합치면 얼마야? 그렇지. 모두 다 합치면 30이야. 그런데 30만큼 또 떨어지거든. A, B 두 개 합쳐서 생각한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똑같아져.
A만 보면 역학적 에너지 24만큼 증가, 운동 에너지 4, 위치 에너지 20, 합쳐서 24만큼 증가. B만 보면 운동 에너지 6 증가, 위치 에너지 30 감소, 합치면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24 감소인데 두 개 합치면 결국 제로가 된다는 거지. A, B 합친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다라는 거야. 자, 물체 1개일 때와 물체 2개일 때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물체 3개일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아래 수능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A와 B가 빗면 위에 연결했더니 얘가 속력이 V가 된 순간을 나타냈다 라고 나왔네. 자, A와 B가 처음에는 A 여기 있었고 B는 여기 있었어.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지. 그런데 인간이 힘을 줘서 얘가 움직인 게 아니야. 누가 일해서 얘가 움직인 거니? 그렇지, 중력만 일을 했지. 중력 받아서 스르륵 움직인 거야. 이럴 때는 내가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다.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보존을 써야겠지. 자, 볼게. 자, 처음에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둘 다 제로, 제로였을 거야. 그런데 얘가 움직여서 속도가 V가 됐네. A의 속도가 V면 B의 속도도 V일 수밖에 없어. 두 개는 지금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속도는 당연히 똑같겠지. 둘 중에 하나가 빠를 순 없지. 두 개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따라서 A와 B는 둘 다 속도가 증가해. 0에서 V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위치 에너지 볼까? A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어. 여기와 여기에 위치가 다르니? 높이가 달라? 아니, 똑같아.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제로야. B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어. 위치가 아래로 떨어졌네. 따라서 B는 아래로 감소했어. 그러니까 얘도 A, B 각각을 보면 이상해. A, B 각각을 보면 얘는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떨어져야 맞는 것 같거든? 원래 우리가 물체 하나일 때로 보면 그럼 떨어진 값이랑 감소한 값이랑 똑같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얘는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B는 떨어진 값이랑 감소, 하나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네? 그렇다면 누가 더 큰지 몰라? 하지만 짐작으로 알 수 있어. 아마 얘는 감소할걸?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값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값이 정확하게 그 값의 크기가 같아서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야. 다시 요 값과 증가한 값과 요 감소한 값이 결국 크기가 같을 거란 말이지. 한번 실제적으로 그 수치로 계산을 해볼까? A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어.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니까 A라는 애 질량은 대문자 M이네.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니? 2분의 1 MV제곱, 대문자 MV제곱. B라는 애도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다가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소문자 질량 M을 넣어서 2분의 1 소문자 MV제곱이겠다. 이만큼 증가했어. 그 다음 A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제로, 바뀌지 않았지. 평평한 곳에서만 움직였으니. B는 얘가 줄어들었어. 높이가 H로 줄어들었어. 얘가 실제로 이렇게 빗면을 타고 옆으로 스르륵 내려갔지만 위치 자체는 이 높이만 보는 거니까 H만큼의 높이가 줄어든 것이야. mg, H만큼 감소했지. 오케이? 따라서 증가한 이 합과 감소한 이 합이 정확하게 값이 크기가 같을 거야. 우리 아까 기억나니? 아까 위에 그림 볼래? 정확하게 증가한 것들과 감소한 게 24, 6, 합한 게 30이 되면서 정확하게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아지면서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지. 한번 그 식을 적어볼게. 자, 요거 두 개 합한 게 이것이다 라고 적을 건데 요거 두 개 보니까 2분의 1 V제곱, 2분의 1 V제곱 똑같네? 2분의 1 V제곱으로 묶어보자. 2분의 1 V제곱으로 묶으면 대문자 M, 소문자 M만 남으니까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은 바로 감소한 mg, 소문자 h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식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왔네.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자, B에 대한 건 우리가 여기 분석해놨다.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MGH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계산해놨어. 누가 누구의 4배라는 거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에다가 4배를 한 게, 4배 한 것이 위치 에너지다 라는 말 아니겠어? 지금 이 문장을,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잖아?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4배를 하면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문제에 나왔네. 잖아? 자, 요 위식은 뭐니? 증가한 값과 A, B 물체 다 합쳐서 봤을 때 증가한 값과 감소한 값이 같다를 식으로 쓴 거고, 요 아래식은 뭐니? 문제에서 제시한 B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4배 한 것이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다 를 식으로 쓴 거야. 그러면 문제 다 풀었다. 기억, 문제 읽어볼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자,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이라는 말은 B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즉 다른 말로 하면 A가 움직이는 동안과 똑같은 거야. A와 B는 동시에 이렇게 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B의 높이가 이거만큼 줄어드는 동안이라는 말은 A와 B가 이렇게 스르륵 중력받아서 움직이는 동안과 같은 뜻이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자, 해볼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것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두 개 다 합한 거 아니겠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것의 감소량과 같을 거야. 왜? A가 증가한다면 B가 정확히 그만큼 감소하면서 이 값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가 말이 되거든. 기억은 정답. 니은.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 이상한 문자가 나왔어. 자, 이 문자를 볼게. 우리 요 두 개씩을 정리하면 니은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 얘 계산해보자. m 똑같고 2 이렇게 하면 계산해보면 2v제곱은 GH잖아? 근데 G를 양변에 곱해보면 2v제곱 이거잖아? 2v제곱은 GH? 2v제곱은 GH? 아, 이거를 정리한 식일 뿐이네. 자, 이 마지막 요 곱하기 4 얘가 어떻게 나온 거였어?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이 문장을 식으로 썼을 뿐인데 이 식을 잘 정리하니까 계산만 하니까 니은의 식이 나왔네. 니은도 정답. 디귿. 대문자 M은 2M이다. 지금 대문자 M은 A의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나왔고 B의 질량이 소문자 M이라고 나왔는데 요 윗식과 아래식을 비교해 볼래? 윗식은 뭐였냐면 총 증가한 값과 감소한 값이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뜻이었고, 아래식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장을 식으로 바꿨을 뿐이었잖아. 근데 윗식과 아래식을 비교해 보니 우변이 똑같아. MGH로. 그렇다면 좌변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변이 똑같으면 당연히 좌변도 똑같아야지. 좌변이 똑같나 보자. 2분의 1, 2분의 1 있고 V제곱 있어. 4M이 있어야겠네. 요 괄호가 4M이어야겠다. 그런데 소문자 M은 여기 있네. 따라서 대문자 M은 몇 M이니? 옳지. 3M이겠네. 3M. 따라서 3M에다가 M을 더하면 4M이 되고, 그래야 윗식과 아래식이 똑같아지지 않겠어? 따라서 대문자 M은 3m이다 라고 해야 맞겠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 여기까지 하면 14번 프린트 마무리됩니다.